11단원 구름물리학 두 번째 시간 충돌 및 병합에 의한 물방울의 성장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충돌 효율과 병합 효율이란 용어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 종단 속도라는 것을 배우겠고 충돌 및 병합에 의한 물방울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반응이다 라는 게 이 단원의 결론입니다. 충돌 효율의 정의 보겠습니다. 두 물방울이 충돌할 수 있는 확률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분모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물방울이 서로 접했을 때 여기서 큰 물방울을 포진 물방울, 작은 물방울을 그냥 작은 물방울이라고 할 텐데요. R1과 R2가 서로 접했을 때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이 면적 R1 더하기 R2 면적에 해당하는 게 분모가 되겠고, 여기서 Y란 최대 충돌 모수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 7은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보다 낙하 속도가 더 크게 됩니다. 더 큰데 이 큰 물방울을 상대적으로 멈춰 놓게 된다면,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물방울이 상승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물방울은 이런 식으로 물방울 주위를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빠져나가는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두 물방울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y일 때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스치듯 지나간다. 접하면서 지나갈 때의 물방울 중심 사이의 거리를 y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물방울 중심 사이의 거리가 y보다 짧다면 두 물방울이 충돌하게 되겠고요. y보다 더 크다면, 여기 작은 물방울이 여기 있다면 이 물방울은 큰 물방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대략 이렇게 주어지고요. 정의 과정. 그림 7에서 파선 사이의 거리가 y일 때 두 물방울이 서로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충돌 효율의 특징은 보겠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했죠. 포진 물방울의 반지름이 20 이하일 때 매우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R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포진 물방울의 반지름의 크기이고요. 그 다음 R2가 작은 물방울의 반지름의 크기입니다. R1일 때 큰 물방울의 반지름이 R1일 때 작은 물방울은 작은 물방울의 크기는 20보다 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려진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30일 때도 마찬가지로 30까지만 그려져 있고, 50일 때도 마찬가지로 50일 때는 40 정도까지만 그려져 있네요. 큰 물방울의 크기가 20 이하일 때 충돌 효율이 매우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2 미만이네요. 모든 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물방울의 크기가 커야지 낙하 속도가 생겨가지고 두 물방울이 충돌할 수가 있는데, 이 물방울도 낙하 속도가 없다면,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면 충돌이 잘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 다음 니은, 작은 물방울이 포진 물방울보다 훨씬 작을 때, 두 물방울의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날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작은 물방울은 대략 5 마이크로미터인데 큰 물방울은 막 20, 30, 50 이렇게 되면 두 물방울의 크기 차이가 좀 큰 상황이 되겠죠. 어느 정도 커야 작은 물방울의 크기가 좀 직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의 크기가 엄청 작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물방울의 크기도 좀 어느 정도 커야 물방울의 경로가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직선을 그리게 되어서 두 물방울이 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물방울의 크기 비가 0.6에서 0.9일 때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죠. 이쪽에서 살짝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입자 사이의 낙하 속도가 서로 비슷해져가지고 두 입자의 낙하 속도가 비슷하다면 이게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 쪽으로 잘 접근하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충돌 효율의 특징 네 번째, 리을. 두 물방울의 크기 비가 서로 비슷할 때 충돌 효율이라는 것은 1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 효율이 정의상 1을 넘을 수가 있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비유와 떨어지는 두 물방울. 그러니까 자전거
보통 로드 자전거를 단체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서 많이 가게 돼요. 이렇게 이어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앞사람이 막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서로 같은 출력으로 같은 힘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큰 물방울이 있고 아주 조금 작은 물방울이 위에 있다라고 해보면 이 물방울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방울은 낙하 속도가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있는 작은 물방울과 이 큰 물방울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래에 있는 물방울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는데 여기서는 위에 있는 물방울도 위에 있는 물방울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돌 효율이 1을 넘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후류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큰 물방울이 있고 작은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해봅시다. 이 큰 물방울 뒤에는 어떤 난류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물방울이 계속 위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난류 지역으로 빨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과 충돌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효과를 후류 효과라고 하고 이러한 후류 효과도 충돌 효율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9급에서는 출제되기 힘들다라고 보고요. 임용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9급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은 충돌 효율이라는 게 1을 넘길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고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요 문장 정도만 이해 좀 암기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병합효율인데요. 병합효율이라 함은 두 물방울이 충돌했을 때 실제로 병합이 발생하는 비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봐보면 여기서는 물방울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튕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방울이 좀 크고 이게 작은 물방울인데 두 물방울이 충돌은 했지만 병합을 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대신에 B번 같은 경우에는 큰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와서 충돌해서 병합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하진 않아요. 정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두 물방울의 크기 차이가 클 때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고 엄청 작은 물방울이 하나씩 있다면 두 물방울이 충돌한다면 병합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 큰 물방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작은 물방울이 커지면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R1이 큰 물방울, R2가 작은 물방울입니다. R2의 크기가 30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R2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물방울의 R2의 크기가 한 50 마이크로미터일 때 충돌 효율이 막 0.9 정도죠. 0.9. 이 선이 0.9인데요. 엄청 큰 상황이고요. 이 작은 물방울이 좀 더 점차 커질 때 병합 효율이 작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물방울의 크기가 다시 비슷해질수록 다시 0.9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크기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컸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단 속도. 종단 속도 무척 중요한 개념이죠. 종단 속도란 중력과 공기에 의한 마찰력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물방울은 일정한 낙하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에서의 힘의 평형 관계. 물방울에 작용하는 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부력. 부력 이전 시간에 배웠죠. 부력이라 함은 주위 유체의 밀도에 의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VG라고 부력의 크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뭐 로우 프라임 V가 물방울의 질량이기 때문에 로우 프라임 V G를 중력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F 드래그를 공기에 의한 마찰력. 그러니까 새 힘이 물방울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방울에 주로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 중력과 마찰력입니다. 공기에 의한 마찰력. 왜냐하면 이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약 1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1000분의 1. 그렇기 때문에 로의 크기가 로 프라임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이 부력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힘이 서로 같아질 때 물방울은 가속도를 갖지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한다. 종단 속도 구하기. 반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때의 마찰력 또는 항력을 스토크스 항력이라고도 하는데 6파이R 에타 V라고 합니다. 이때 반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 물방울에 대한 종단 속도는 로 프라임 VG가 중력인데 이 V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G를 곱해주면 이것과 6파이 R 에타 V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종단 속도가 되겠죠. 반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 그래서 V는 R이 하나 지워지고요. 그다음 파이도 지워지고 6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18인데 9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9분의 2의 에타분의 로 프라임 GR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종단 속도는 물방울의 크기가 커질수록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방울의 크기 R이 커질수록 종단 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척 중요한 특징이에요. 종단 속도는 물방울의 크기가 커질수록 빨라진다. 그래서 물방울의 크기에 따른 종단 속도를 조금 더 가보면 사실 이러한 종단 속도는 반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물방울이 커질수록 모양이 이러한 구형에서 점차 이렇게 아래쪽이 납작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받는 공기에 대한 항력이 공기에 의한 마찰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이러한 속도로 R 제곱에 비례해서 종단 속도가 커지진 않지만 우리가 도출했던 결과식인 종단 속도는 물방울의 크기가 커질수록 빨라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 충돌 및 병합에 의한 물방울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포착 효율이다라고 하면 충돌 효율과 병합 효율의 곱이라고 하고요. 포착 효율을 EC 컬렉션으로서 C를 쓴 거고요. 충돌 효율은 그냥 E. 다음에 병합 효율을 E 프라임이라고 하면 포착 효율은 충돌 효율과 병합 효율의 곱이다라는 식이 되는 거고요. 성장률, 충돌 및 병합에 의한 성장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식에 따르면 충돌 및 병합에 의한 성장률은 낙하속도 차이에 비례한다. 두 물방울의 낙하속도 차이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물방울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니은은 위의 식과는 관계가 없지만 조금 큰 물방울이 존재해야 낙하속도가 생기고 다른 작은 물방울과 충돌 그리고 병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속화되는 반응이다라는 게 무척 중요한 특징인데 왜 가속화되냐면 이게 물방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게 점차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질수록 그리고 이게 더 커지고 그리고 다시 이게 더 커지고 가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및 병합에 의한 성장은 가속화되는 반응이다라고 하고요. 저번 시간에 봤던 이런 그래프 있었죠. 여기서 A는 응결에 의한 성장이고요. B는 충돌 및 병합에 의한 성장입니다. 충돌 및 병합. B. 여기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물방울의 반지름의 크기인데요. 응결에 의한 성장은 점차 느려지지만 충돌 및 병합에 의한 성장은 점차 빨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입자 형성 속도. 그룹에서 강수입자가 단기간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종단 속도가 다양한 물방울이 있어야 물방울 크기 스펙트럼이 넓은 있어야 되고요. 물방울 크기 스펙트럼이 넓은 해양에서 빠르게 강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서짐 보겠습니다. 네, 부서짐. 물방울이 꽤 커지면 물방울 내에서는 공기역학적으로 유도되는 어떤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물방울 내에서의 순환이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부서진다라고 합니다. 그 확률이 대략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이 된다면 물방울이 100% 부서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최소 2개의 물방울로 분리된다라는 건데요. 이 실험식에 따르면 이 값이 4.42일 때 PB가 1이 된다라고 합니다. 충돌에 의한 부서짐. 어떤 큰 물방울이 있는데 여기서 작은 물방울이 물방울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물방울이 어디에 충돌하느냐에 따라서 물방울이 부서지는 정도가 유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사이드에 충돌하는 경우와 그리고 왼쪽 그림처럼 물방울이 중앙과 충돌하는 경우 물방울이 부서지는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도 물방울이 부서지기 때문에 지름이 1cm 이상의 물방울은 자연상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이 분모를 기하 충돌 면적 그리고 분자를 유효 충돌 면적이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충돌 효율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고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돌 효율이 1을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다음 병합 효율. 두 물방울이 충돌했을 때 실제로 병합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종단 속도. 주된 힘은 중력과 공기에 의한 마찰력이다.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단 속도는 물방울의 크기가 커질수록 빨라진다. 그리고 종단 속도는 중력과 공기에 의한 마찰력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물방울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때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했습니다. 충돌 및 병합에 의한 물방울의 성장률. 낙하 속도 차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성장률이 증가한다. DT, DR이 증가한다라는 거 무척 중요하고 부서짐, 자발적인 부서짐, 충돌에 의한 부서짐이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